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요 등식 일단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데, 자산은 뭐다? 기업이 나중에 자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뭔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산 이꼬르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부채, 자본, 부채의 뜻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남의 돈, 은행의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채권을 발행했으면은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일 수도 있고, 부채, 남의 돈 더하기 자본이 뭐라 그랬죠? 내 돈. 남의 돈과 내 돈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산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카페를 예를 들어보면은 지난 시간에 자본이 1억밖에 없어서 부채는 은행에서 대출 4억 원을 받아가지고 자산 5억 원어치의 자산을 매수를 했다 그러잖아요.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내 돈 투자해가지고 자산 뭐가 있을까요? 카페 자산 보면은 커피 머신 있겠죠? 커피 머신 제가 커피 마시러 가면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커피 머신 어느 브랜드 건지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어찌됐건 커피 머신을 통해서 카페는 돈을 벌어 들이니까 커피 머신은 그 카페라는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돈을 벌어 들이기 위한 어떠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물건 같은 것들을 자산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개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산은 뭐다? 미래의 기업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해놓으시고 이 다음 식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순이익이 카페를 운영을 했더니 1억이 났대요. 자본은 본인이 5억 원 자기 돈으로 다 투자를 했을 때는 5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으니까 20%의 ROE가 났는데, 그런데 이제 대출을 4억을 받고 내 돈 자본 1억 원만 했을 때는 1억 투자해서 1억이 났으니까 어떻게 됐죠? ROE가 20%가 아닌 100%가 됐죠. ROE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ROE만 알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차이도 알 수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수요 측을 진작을 시킨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ROE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분자 쪽을 자극을 한 거예요.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건 구매를 많이 하면은 기업들은 순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ROE가 증가한다.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 수요 측을 자극해서 경제를 부흥하는 거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은 이 ROE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본이 뭐였죠? 내 돈. 이 자본을 건드려 가지고 ROE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본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자본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ROE가 커지겠죠. 그 말뜻이 뭐냐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은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 같으면은 편의점이나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름 넣는 데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그 기름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혼자 직접 셀프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무인화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직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적은 자본,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만 돈을 투자를 해도 더 높은 순이익을 혹은 기존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ROE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 측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공급 측 개혁이에요.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기술이 발전시켜서 생산성이 증대를 하고 생산성이 증대를 하면은 적은 자본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순이익 혹은 더 많은 순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공급 측 개혁을 하려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수요 측 개혁을 통해 가지고 증시가 지금 부양된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돈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뜯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쪽이 개선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면은 전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던 돈들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 돈을 정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공급 측 개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취지인 거예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ROE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ROE를 이렇게 듀퐁 분석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ROE가 뭐라 그랬죠?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 내 돈이라 그랬어요. 내 돈 투자한 거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벌었나. 근데 듀퐁 분석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매출을 한번 넣어보고 여기에 자산을 한 번씩 넣어봤어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죠. 매출 지워지고 매출 지워지고 자산 지워지고 자산 지워지면은 순이익 나누기 자본 ROE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식을 길게 풀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길게 풀어서 보니까 매출 나누기 순이익이 뭐예요? 결국은 수익성 지표였던 거예요. 치킨 2만원짜리를 팔았는데 2만원짜리를 팔았더니 점주한테 결국에 돌아오는 게 손에 돌아오는 게 얼마였다? 만약에 5천원이었다. 그러면은 그거 5천원 나누기 2만원이 수익성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 나누기 자산은 뭐죠? 아까 전에 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이 뭐였죠? 미래 앞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돈 같은 거를 벌어들일 수 있기 위해 갖고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커피 머신이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산 대비해서 매출이 어떤지를 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 지표인 거예요. 효율성 지표가 뭐예요? 적은 자산, 뭐 커피숍으로 예를 들면은 커피숍 크기가 크지도 않은데 테이블 수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매출이 크면은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지표는 뭐냐면은 자산 나누기 자본 총계예요. 아까 전에 자산 이꼬르 뭐였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죠. 그러니까 자산 나누기 자본의 총계는 뭐면은 요거를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크면 클수록 무슨 뜻이에요?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이죠. 요 값이 커진다라는 뜻은. 그래서 이거를 부채가 많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역의 안정성 혹은 위험성 지표라고 봐요. 너무 어렵죠. 아무튼 일단은 요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ROE 값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ROE가 어떠한 기업이 ROE가 높을까요? 순이익이 어떠한 기업이 높을까요? 다른 경쟁사보다 어떤 가격 책정을 함에 있어서 가격을 많이 책정할 수 있는 회사가 ROE가 높은 거예요.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겠어요? 다른 회사보다 뭔가 마지막 한 방 같은 게 있는 회사겠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똑같은 혹은 더 낮은 사양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중국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브랜드 파워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한 그 인터페이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그거의 결과로 인해서 ROE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ROE 값이 50%씩 나오는 거를 듀퐁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회사 A와 B를 쪼갤 수 있어요. ROE 값이 높은데 정말 수익성이 좋아서 높을 수도 있지만은 아까 전에 그 예시에서 봤듯이 4억 그 카페를 차릴 때 본인 돈으로만 5억을 투자해서 차렸을 때 ROE 값이 얼마였죠? 그때 20%였죠. 그래서 예전 슬라이드로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세요. 카페를 1억 원의 수익을 냈어요. 내 돈 5억으로 차렸을 때 그때는 ROE 값이 20%가 나왔는데 내 빚을 져가지고 4억의 대출을 받아서 내 돈은 1억만 투자해서 순이익이 1억이 났을 때는 어떻다?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 ROE 수식이니까 20%가 아닌 100%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ROE 값이 높은 기업이 좋기는 좋은데 이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킨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회사 A랑 B가 있는데 역의 안정성을 보면은 역의 안정성이 위험성이라 그랬잖아요. 회사 A는 100%의 역의 안정성을 갖는데 회사 B는 5000%의 역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1 곱하기 1 곱하기 50 해서 ROE가 얘는 50%가 나온 거고 회사 A는 10% 곱하기 5 곱하기 1을 해가지고 5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 A와 B는 똑같은 ROE를 갖고 있지만은 주폭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세부 사항을 뜯어 보면은 회사 B는 수익성이 높아서 ROE가 높은 게 아니라 역의 안정성 혹은 위험성이 높아서 ROE 값이 쫙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ROE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 이꼬르 부채 더하기 자본 요렇게 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퍼에 이어서 팩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